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조사를 받게 되면 48시간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영장을 청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집행돼 10시 반이니까 집행 딱 그 시점부터 네, 그 시점부터 48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오전 10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 실질심사 받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경우도 분명히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구속영장을 내줄지 말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 구속영장이 여기서 기각이 되면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요일 아침까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요일 아침에 청구를 하면 영장 실질 심사가 거의 바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빠르면 주말 중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의한 이와 같은 결론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20일 이내에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네, 20일 이내. 근데 현재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에 의해 20일 동안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10일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10일은 마지막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경찰이 수사를 하든 최종적인 기소 권한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사는 경찰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이후에 그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때 딱 맞춰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4일에서 5일경 그때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감독님 아까 우리 그 표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번 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지금 이미 기구속된 군인들과 경찰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제 군검찰, 군인들은 군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지호 청장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중앙지검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공수처와 서부지법 여기잖아요. 그 저 볼까요? 저기서 이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정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렇게 5명의 현역 군인들은요. 군 검찰이 기소를 해서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민간인의 경우에는 저 노상원 씨가 있고요. 전직이지만 민간인이죠. 그다음 김영현 전 장관. 김영현 전 장관이 현역 군인은 아니잖아요. 저기는 이제 중앙지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네 사람은 중앙지검에서 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내준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입니다. 네, 중앙지법에서. 그런데 윤 대통령만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유독 저기에다 내란 그 혐의의 저 공범들 아닙니까? 내란 혐의의 공범들인데 유독 윤 대통령만 공수처가 저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딴 사람은 그래도 서부지법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그 중앙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수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같은 내란 혐의의 공범들인데 윤 대통령은 딱 공수처와 서부지법 지금 영장을 아마 발부를 하더라도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아마 또 서부지법으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중앙이냐 서부냐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 시대나 이럴 때 이제 어떠했냐면 그 판사들이 임용이 되어서 나갈 때 서울중앙지법부터 시작해서 처음 이제 초임 판사가 할 때 서울중앙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순위로 이렇게 쭉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렇게 뭐 제일 성적이 좋은 판사들이 가는 뭐 이러한
그런 이미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중앙, 그다음에 동서남북 이거는 서울의 이 5개 지역의 관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그 관할도입니다. 관할도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갔다요 중앙지법보다 못한 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네, 모든 1심 법원은 다 동일한 네네.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공수처법에 대놓고 그냥 써 있어요. 그냥. 네, 그냥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그냥 대놓고 써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피의자 거주지 관할법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거거든요.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 네,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관저가 어디 그 도봉구 쪽에 있었으면 북부지법 관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정동 쪽에 있었으면 동부지법 관할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거였는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니까 서부지법에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보니 이것이 편법이 아니냐 판사 쇼핑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실 대통령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냥 공수처법에 써 있는 대로 중앙지법에 하면 돼요. 저는 지금 되게 이 사태가 굉장히 적이란 게 뭐냐면 제가 그 서부지법의 판사 중에도 그 제가 아는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님은 정말 보수적이신 분이에요. 네. 정말 보수적이신 분인데 요즘 이 공수처의 이런 행태 때문에 서부지법이 다 무슨 좌파 법원으로 매도되고 글쎄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있는 그 판사님이 너무 억울해요 지금. 서부지법이 왜 좌파 법원이냐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의 이와 같은 일처리 능력 굉장히 좀 잘못됐다. 네. 이런 소리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치면 중앙지법의 예전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시켰어요 그때. 그렇죠. 중앙지법 네, 중앙지법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중앙지법도 좌파 법원이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식의 편법은 맞지 않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제 영장을 칠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많은 궁금증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발부될 가능성이 있을까? 네. 한데 우리 주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공수처가요. 진짜 승부처는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그 발부를 받아내는 게 수사고 지금까지 기관으로서는 성적이 안 좋아요. 그게 진짜 근데 공수처가 이제까지 생겨서 오전 5패입니다. 네, 오전 5패. 네, 5번 쳤는데 구속영장 5번 쳤는데 5번 다 기각됐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거를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요. 저 아까 우리 그 표 보여줬지만 저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관할법원도 저 중앙지법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지금 공수처 이제까지 한 행태로 보면요. 위법은 아니래지만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칙으로 가야죠. 근데 예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저 구속영장도 이제 서부지법에 치지 않을까 하면 서부지법에서 만약에 뭐 발부가 됐다 그러면 그럼 또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은 뭐 서부지법에서 하고 저 공범들은 중앙지법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수처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요. 공수처가 왜 체포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한도 없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것도 다 불법 무효 영장이고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령 체포에 성공해갖고 자기들이 그 저 조사실에 데려다 놓는다 해서 그러면 거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요. 저는 아주 당연하다. 왜? 이제까지 인정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당신들은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라고 아니다. 그랬죠. 아니 불법적인 조사에 그럼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체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차피 체포에 성공해서 48시간 뭐 시간을 번다 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관련된 여러 가지 증인들 보면 다 이제 윤 대통령의 지금 기존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진술을 했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어제 그 내란 국조특위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다 이제 다른 진술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빨리 끌고 와라 뭐 등등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막 그렇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은 아이 그거 뭐 약하게 했고 그냥 저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 우리 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내란죄라는 것은 일종의 한 집단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네네. 집단을 처벌하는 범죄인데 내란 중요 행위 종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개의 별과 그리고 그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모두 네.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사들이 검찰에서 이루어졌죠. 네. 검찰이 수사를 정말 빠르고 전격적이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잔인할 정도로 했어요. 네. 진짜 저는 이 검찰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잘 봐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이제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검찰이 윤석열 총장과 한 배를 탔습니다. 사실 그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그다음에 박범계, 추미애와 맞섰죠. 사실 검찰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특히 특수부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타가면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지되어 왔던 집단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갔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갔는데 그 결과가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때의 그 행동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민주당한테 있는 대로 찍힌 검찰은 다음 집권기가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면 검찰이라는 간판을 떼야 될 상황이 오고 그렇죠. 지금 기소청이 되고 기소관이 될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제가 보기에 정말 이례적이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너무 촘촘히 수사하고 그 모든 수사 내용이 공소장들을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미 밥상은 검찰이 다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 여기서 할 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는 곳인데 서부지검에 통해 가지고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하는 이 모습을 전 국민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앉혀놓고 검찰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공소 제기한 그 공소장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그 청구를 할 거예요. 네. 영장을 그러고 청구를 할 겁니다. 근데 검찰이 워낙 잔인하게 제대로 수사를 해놔버려놨기 때문에 검찰이 받은 그 구속영장이 나온 것을 본다면 공수처가 어지간하게 일을 못하지 않는 한 이것이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인정이 되면서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기가 쉽지 않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가 체포해서 구속시켰다라는 걸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런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검찰한테 이제 떠넘길 겁니다. 근데 제가 구속영장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 공수처가 수사를 워낙 엉망진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대로만 이거를 잘 짜서 재판부에서 다투면은요. 그러면 바로 공수처의 수사 잘못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다른 주요 혐의 종사자들은 다 유죄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되는데 대통령만 그 부분에서 무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그렇게 되면 누가 국민들이 비난할 것이냐? 바로 검찰을 비난할 겁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한번 언급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